반갑습니다. GBPC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될 줄 몰랐는데 제품 추천해달라는 문의글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대응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남기고 있습니다. 고려해볼 만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IPS 패널만 일단은 추천을 드릴 거고, VA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제품이 아닌 거는 그 검은 화면에서의 잔상, 이미 앞전에도 설명은 드렸는데 그게 유독 좀 눈에 피로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TN 패널은 더 이상 IPS 패널이 좀 품질 면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N 패널이 저렴하기는 한데 굳이 TN 패널을 갈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IPS 패널이나 삼성의 VA 패널 또는 OLED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가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대부분 20-30만 원대로 다나와 가장 저렴한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도 일단 살펴보는 계기가 됐고, 신제품에는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자료 준비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FHD가 아니라 QHD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사무용으로 쓴다 그러면 24인치 뭐 FHD 해상도로 듀얼을 놓고 쓴다든지 뭐 아니면 21:9 모니터를 쓴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게이밍용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가정용으로 봤을 때 QHD 모니터를 쓰고 인게임에서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하면 인게임 해상도를 낮추면 되거든요. 인게임 해상도를 FHD로 낮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위주는 QHD를 조금 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뭐 그래픽 카드가 1660이다 1060이다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QHD 모니터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다시 FHD로 내려가기 힘들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QHD 모니터를 한번 써볼 만한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가십시오. 가고 나중에 컴퓨터 또 바꿀 거잖아요. 앞으로 모니터는 한번 사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안 바꾸게 됩니다. 고장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일단 제품 추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IPS 패널이고 FHD이면서 1920, 1080 해상도로 지금은 165Hz 모델들이 주력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삼성과 LG 대표 모델 두 가지를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에는 G3라고 해가지고 오디세이 모델들이 있고요. 299,000원 VA 패널이고 144Hz에 250 칸델라 평면입니다. 그리고 멀티 스탠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VA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는 삼성 아니면 안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369,000원 울트라 기어 27GN 650이라는 제품이고 IPS 패널에 144Hz 350 칸델라, 이 제품도 마찬가지 멀티 스탠드입니다. 일단은 뭐 삼성, LG 두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 정도 스펙을 갖고 있다 하면 어느 제품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좀 더 저렴한 모델로 알아보시고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요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 QHD 165Hz 살 수 있는 금액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 참고하시고 일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 모델들은 뭐가 있는지 보고 아래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FHD의 165Hz 비트엠 모델이고요. 뉴싱크 BG275F IPS 165 플렉스 무결점이란 모델이고 가격은 183,000원이에요.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 산출을 했고 22년 1월 출시했고 특징 350 칸델라, 특징은 없습니다. 딱 기본만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나 간단한 게임을 하는 직장인들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엠텍코리아에서 나온 뷰시스 F2740 V2 IPS 165 게이밍 블랙 또는 화이트, 이름 되게 길어. 가격 176,000원, 가장 저렴하다고 봅니다. 22년 6월에 출시했고 특징은 250 칸델라, 밝기가 좀 다소 떨어지고 sRGB 값이 나머지 모델들은 대부분 100%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94%로 조금 떨어져요. IPS 패널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장 스피커가 있는데 AUO 정품 모듈 패널이라고 홍보는 하는데 좀 스펙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뭐 밝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300칸델라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침침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무조건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요 모델 추천드립니다. 큐닉스 그룹의 QX2716 리얼 165 모델이고요. HDR 플러스 이런 건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HDR10 뭐 지원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거든요. HDR 쓰시는 분들 잘 못 봤고 활용해서 쓰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정도는 다 들고 나오니까 네, 의미 없다 보시면 되고 가격은 22만 9천 원 단화 최저가 기준이고 21년 11월 출시했습니다. 특징은 밝기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350칸델라고 내장 스피커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FHD에서 1920, 1080에 165Hz 정도 되는 모델들 중에서는 딱히 볼만한 제품이 없어요. 뭐 그나마 144Hz나 VA 패널이나 TN 패널들 많겠지만 제가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추려낸 게 요 정도 세 가지 모델 되겠다. 다음으로 이제 요즘 또 QHD 165가 대세라고 하면 FHD 240Hz가 또 대세기도 해요. 그만큼 컴퓨터 사양들이 올라갔고 240프레임, 200프레임 이상 나와주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65 제품들보다는 240프레임 제품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삼성, LG 두 가지 모델 갖고 왔는데 둘 다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스펙도 거의 똑같아요. 삼성의 오디세이 G4 제품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고 둘 다 LG 패널 쓰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가격이 40만 9천 원, LG가 44만 9천 원. 아마 할인 정보 뜨면은 30만 원대로 구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밝기 둘 다 400칸델라로 나와 있고 뭐 둘 다 멀티 스탠드고 딱 스탠다드한 제품이다. LG 거는 좀 나온 지 됐는데 오디세이는 한 달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추천을 하자 하면 삼성전자 오디세이 G4 정도 추천드릴만 하겠습니다. 대표 모델이니까 이 정도 참고하자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로 경성글로벌 언더독으로 많이 유명한 제품인데 MB27F240 IPS 게이밍 HDR 무결점 마찬가지 HDR은 무시해도 되는 단어고요. 가격은 23만 9천 원 굉장히 저렴하죠. 단화 최저가 기준이고 출시는 21년 12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특징은 400칸델라로 좀 밝아요. 밝고 LG 패널을 사용했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내장 스피커가 있다. 물론 내장 스피커는 들어줄 만한 어떤 제품이도 마찬가지예요. 내장 스피커는 들어줄 만한 사운드를 갖고 있지 않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응답 속도가 뭐 빠르니 어쩌니 뭐 잔상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런 말은 좀 이 정도 급 가격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제품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트엠 뉴싱크 27R2 이거 발음 주의해야 돼요. 27R2 IPS 패스트고요. 240 게이밍인데 280업 무결점 모델이에요. 가격 23만 4천 원이고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DP 연결을 하면 280Hz까지 업해서 나온다. 그리고 내장 스피커가 있다. 특징 300칸델라고 21년 5월에 출시했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안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크로스오버 27GN240 LG랑 이 네이밍이 조금 비슷한데 노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IPS 패스트 240 HDR 게이밍 무결점 마찬가지로 HDR이라는 키워드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27만 9천 원 단화 최저가 기준이고 저번 달에 출시했네요. 22년 6월 출시했고 특징은 300칸델라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뭐 조구 다이얼 방식의 OSD인 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요 정도 금액 수준에서 조구 다이얼 방식의 OSD 버튼이 있는 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 제일 조작하기 쉽거든요, 조구 다이얼 방식으로. 근데 만약에 버튼식이다. 그러면 일일이 한 번씩 다 눌러봐야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삼성, LG를 추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조구 다이얼 방식의 OSD 버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제품들이 만지기도 쉽고 설정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조그 다이얼 방식의 OSD 버튼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조금 추천을 하고 싶은데 찾아보기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다나와 카테고리 보면 OSD 버튼이 뭐 누르는 버튼식인지 조그 다이얼식인지 카테고리가 없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눌러봐서 그 후면 디자인 다 찾아봐야 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설명 정보 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유일하게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저가형 제품들 중에서는 유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40Hz는 기본적으로 요즘 프레임들 다 잘 뽑아주니까 3060도 평균 프레임 200프레임 이상 나오거든요. 배그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면 뭐 240Hz 이상으로 다들 갈만하죠. 자, 240Hz까지는 알아봤으니까 이제 QHD 갑시다. 다음으로 이제 IPS QHD 2560, 1440, 165Hz 삼성 LG 대표 모델 두 가지. 특가 자주 뜨고 40만 원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구매에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AG520이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이 가장 스탠다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도 그렇고 모난 데가 없고 그리고 멀티 스탠드가 둘 다 들어가는데 LG 거는 유독 멀티 스탠드가 뚱뚱하고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둘 다 뭐 배사올이나 이런 건 지원하니까 모니터함 거치해가지고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스펙은 대동소이하고 LG 같은 경우에는 165Hz가 기본인데 DP 연결하고 오버드라이브를 매기면 180Hz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굳이 뭐 15Hz 차이 없죠? 둘 다 HDR400 공식 인증 받았습니다. 배사 HDR400 인증 받았고 멀티 스탠드 지원하고 그리고 가격이 여기서부터는 좀 뻥튀기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특가 정보 찾아서 가면은 한 40만 원대 구매한다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IPS QHD 2560, 1440, 165Hz 크로스오버 272QL 3 뭐 스피드 165 WQHD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QHD라고는 하지만 정식 명칭은 WQHD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WQHD라고 한 것 같고 제품 마찬가지 무결점 정책 가져가는 모델이고 24만 7,590원 다나 최저가 기준이고 21년 7월에 출시했고 특징은 300칸델라 내장 스피커가 있다라는 정도 가장 뭐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 중에 가장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안텍의 악셀 27QAF 읽기도 힘들어 65CE IPS 베젤리스 뭐 기타 등등 무결점 멀티 스탠드 무결점으로 끝나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은 30만 9천 원. 뭐 이 제품은 아무래도 되게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뭐 할인이나 특가 정보 이런 거는 잘 안 뜨는 것 같고 대동소이하게 뭐 29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것 같아요. 22년 2월에 출시했고요. 특징은 350칸델라 멀티 스탠드가 되면서 10비트 지원을 합니다. HDR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건너뛰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모델들을 다 제가 겪어보지 않았고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왈가왈부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 하나 골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천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레안텍 악셀입니다. 레안텍 악셀 이 제품 모델은 뭐 하나 깔 게 없어요. 기본이 되는 기본에 충실한 모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연테크 리오9 제품 나노 IPS로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LX27HQ라는 제품이고요. 나노 IPS 165 무결점 정책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 가격은 30만 9천 원인데 단화 최저가 기준이고 21년 5월 출시했고 특징 400칸델라 지원하고 나노 IPS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LG의 나노 IPS인지는 상품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그 중에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 중에는 가장 특징이 많은 제품이에요. 내장 스피커도 있고 물론 들어줄 만한 음질은 아니겠지만 내장 스피커가 있으면서 멀티 스탠드이면서 나노 IPS인데 10비트 컬러까지 지원을 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주연택 끌 거면 AS도 곧잘 해줄 거고 정책도 나쁘지 않을 거니까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다만 스탠드가 조금 부피가 있어 보이죠. 오늘 제품 추천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댓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품 추천 좀 해주세요예요, 사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고 답변을 달아줘야 되는데 제품 추천이라는 게 제가 모니터를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니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품 추천은 잘 받지는 않을 거예요. 추천 물론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무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 지양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알아본 거는 IPS 패널 가성비 신제품 위주로 받고 그러니까 신제품 위주라는 거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 추린 겁니다. 그리고 무결점 정책이 있다면 무조건 무결점 정책으로 가자 이렇게 봤고, 시장 분위기는 역시나 QHD 이상으로 또는 더 고주사율로 4K UHD 144Hz 이상도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튼튼한 모델들, 탄탄한 제품들,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비교해서 좀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 가져와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조회수가 가장 많은 거는 이쪽 라인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보기에 아마 제가 제품들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올리기는 할 거예요. 보시고 이렇게 영상 보다가 이 제품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다나와에 검색해가지고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